위기에 빠진 여러분의 계좌를 구해드립니다. 출동 수익 특공대 진행의 정수환입니다. 네,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의 벨라루스 국경을 넘어 우리 시간으로 3시경때 이 본격적인 공격에 나섰습니다. 결국 우려했던 이런 상황이 치닫게 되면서 오늘장 초반부터 힘들었는데요. 그것 이상으로 시장은 이렇게 밀려 양시장 급락으로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러시아의 공격 승인 소식에 장중 내내 이렇게 외신에서 보도가 쏟아져 나왔고요. 시장은 내내 출렁이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예외는 없습니다. 주변국도 크게 밀려 마이너스권으로 거래를 마쳤고 사실 그동안 이 리스크로 환율은 크게 유동치지 않았는데 오늘은 강한 상승 보였습니다. 1,200원대 올라섰고요. 오늘 1,202원 4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럼 특징시 통해서 오늘장 살펴볼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그 사태로 인한 관련 종목들이 아무래도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먼저 에너지 관련주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운이 이렇게 결국 전쟁으로 치솟는 양상입니다. 이 러시아의 푸틴이 공격을 승인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미국에서는 이 러시아의 군사 작전을 이미 전쟁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 관련주가 사실 그동안에도 계속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 더 탄력적인 급등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로 움직였던 종목 바로 방산주도 함께 움직였는데요.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사태가 아무래도 최악의 상황으로 치솟으면서 이 방산주의 흐름 오히려 고공행진 중입니다. 네, 강한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줬고 이런 사태로 사실 시장은 크게 밀렸는데 이 속에서 또 해운주 흐름, 연일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물론 호실적도 더해졌고요. 이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물류 대란 그리고 에너지 공급망 확대 전망까지 더해지면서 오늘도 흥하해운을 필두로 해운주의 흐름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이 곡물 가격마저 최근 치솟고 있습니다. 이에 사료 관련주 주가 강하게 움직였고요. 또 여기에 안전자산인 국제 금 가격도 1년에 최고 가격 소식을 도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가 함께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렇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렇게 전쟁으로 치닫는 상황입니다. 이에 시장도 파랗게 질려버렸는데요.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는 또 어떤 자세로 시장을 또 바라보고 나의 계좌를 방어해야 할지 오늘 박영근 전문가님과 함께 차근차근 전략 한번 짜보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바로 노란톡 입장입니다. 지금 화면 속 보이시는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서 가져다 대기만 하면 상단에 링크 뜹니다. 그 링크 터치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참여코드 번호 1004, 1004만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오픈 채팅방 검색 통해서도 입장 가능합니다. 주식 투자손 띄어쓰기 하고 박영근 이렇게 검색하신 후에 참여코드 1004 같습니다. 1004만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네, 문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샵 3989로 박영근 이렇게 보내기만 하시면 노란톡 어떻게 입장할 수 있는지 바로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참여해서 이런 힘든 하락장 속에서도 또 어떤 종목이 가고 있는지 그 종목으로 한번 나의 계좌 든든하게 방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종목들 고르고 골라서 히든 종목으로 저희 공략하고 있는데요. 그 종목에 대한 힌트, 방송 중에 제가 또 힌트를 드리는데 힌트가 어렵더라도 그리고 종목보다 중요한 전략 여러분 노란톡에서 박영근 전문가님이 직접 짜고 있습니다. 그 전략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노란톡이니까요. 얼른 입장에서 이런 모든 기회들 꼭 잡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뉴스가 이렇게 계속해서 쏟아질 때는 팔로우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뉴스 팔로우도 들어오시기만 하면 전문가님과 함께 장중 대비하면서 하나하나 짚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 흐름도 꼭 노란톡 통해서 잡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그동안 이 노란톡을 통해서 히든 종목 어떤 종목 공략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GS입니다. 아무래도 이 에너지 관련주로 이런 사태 속에서 가장 탄력적인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나흘 연속으로 너무나 강한 상승세 보여졌습니다. 20%대 꾸준히 보여졌고 화요일엔 무려 상한가 터치해서 무려 이 4번의 상승세 다 타신 분들 154%의 어마어마한 상승, 아무래도 포트에서 당연히 수익으로 실현할 수 있었을 텐데요. 이런 종목들은 너무나 변동성이 짙고 이런 사태 속에서 이 급등 급락이 크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분 전문가와 꼭 함께 대비 전략을 해야 이런 154%의 상승을 고스란히 날포트에서 수익으로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전략을 전문가와 함께 하는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얼른 노란톡 입장해서 이런 종목도 꼭 박영근 전문가님과 전략 짜신 후에 탄탄하고 든든하게 플러스로 유지할 수 있는 전략 함께 꼭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GSE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이렇게 공략했던 히든 종목들의 흐름이 이렇고요. GSE 당연히 있고 코이즈도 무려 40%대 상승 보이고 있고 인트로메딕부터 이런 모든 종목들 여러분 다 두 자릿수대 고르고 골라 정리했는데 이 정도고 모두 다 두 자릿수대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또 AS 해준 종목도 이곳에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 자체가 사실 여러분께는 큰 힌트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종목들, 종목 이름보다 중요한 게 정확한 타점 전략이니까요. 얼른 노란톡 입장에서 그런 전략 꼭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상승률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GSE 당연히 오늘 28% 상승 보였고요. 메디아나도 무려 11% 가까운 상승 보였습니다. 그리고 흥하해운 역시 25% 가까운 상승 보였고 네, 엔터주도 흐름이 좋았죠. 네, 전에 이렇게 공략해주신 YG 플러스도 오늘 같은 힘든 장 속에서 9%의 높은 탄탄한 상승률 보였습니다. 이미 노란톡 통해서 이런 4가지 종목들 선침해하신 분들은 당연히 오늘 같은 하락장 속에서도 이렇게 탄탄한 종목들로 인해 높은 상승 만끽하셨을 텐데요. 여러분도 이런 기회 잡을 수 있습니다. 노란톡 입장만 하면 전문가님과 이런 제대로 된 종목 만날 수 있는데요.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서 가져다 대기만 하면 상단에 링크 뜹니다. 그 링크 터치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참여코드 번호 1004만 입력하시면 이런 히든 종목들 전략과 함께 여러분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입장해서 이런 든든한 전략까지 꼭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도대체 이런 하락장 속에서 다 밀려가는데 삐용삐용 구조대, 나의 계좌에는 어떤 종목이 구조대 역할을 해줄까? 구조대가 오긴 올까 고민하시는 분들 위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떤 종목이 과연 구조대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네, 리오프닝 주가 구조대 불러올 수 있는 종목일까요? 사실 실적도 너무나 좋고 이 리오프닝 안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요.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탄탄하게 잘 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은 엔터주가 주목을 받았는데 과연 이 리오프닝주 이런 하락장 속에서 나의 포트 든든하게 지킬 수 있을지 키워드 잡아봤고요. 두 번째, 에너지 관련주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사태 속에서 오늘 또 많은 거래 대금이 이곳으로 몰렸는데 이 사태가 지속되면서 과연 내일까지 이런 수급의 양상이 이어갈지 그렇다면 나는 지금이라도 에너지 관련주를 얼른 포트에 담아야 할지 과연 이 두 종목에 여러분 짜잔 구조대가 올까요? 네, 전문가님과 함께 과연 구조대가 올지 어떤 종목에 나의 계좌를 구출할 수 있을지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계좌 방어하기 위해 출동 스위프트공대 지금 바로 출동합니다. 네, 2월 24일 생방송으로 박영근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또 오늘 많은 분들 너무나 힘드셨을 것 같은 게 사실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국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이 리스크로 전 세계 증시가 휘청였는데요. 사실 지금도 계속해서 외신에서는 관련된 뉴스가 쏟아지고 있고 일단 정리된 거는 이 러시아 시간으로 새벽에 푸틴이 공격을 승인했다. 그래서 러시아의 군사작전을 이미 미국에서는 전쟁이라고 규정한 상태라 양시장 낙폭이 깊었습니다. 거래대금도 이 관련된 종목으로만 쏠렸고 네,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할지 일단 관망의 자세로 봐야 할까요?
뭐 사실 지금 시점에서 내가 매수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내가 관망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매도를 해야 될 것이냐, 맞아요. 혼동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근데 뭐 사실상 지금 뭐 이미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손실 구간대를 조금 벗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그 와중에도 상승하는 종목군들이 있기는 하겠지만은 하락하는 종목의 수가 월등히 많다 보니까는 사실 현재 시점에서는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불안하다 싶으면은 일단은 짧은 손절 구간을 잡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렇게 행동하시는 투자자분들은 많이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소위 말해서 좀 하락하는 포지션들을 지속적으로 지켜보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근데 이제 제가 봤었을 때는 사실 뭐 어저께까지만 해도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면은, 저는 사실 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쪽에 조금 더 점수를 두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결국에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했던 일이 벌어진 거고, 현재로서는 이제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빨리 결론이 나올 것이냐가 이제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일단은 뭐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오늘 장중에 이제 침공이 승인이 됐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인 침공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결말이 나올 것인지 사실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도 반격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주변 국가들, 여기에다가 이제 전반적인 이제 단체 세력들까지도 같이 움직이면서 말 그대로 정말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이 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빠르게 일단락이 될 것인지가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조금 빠른 시간 안에 이제 해결이 된다면은 사실상 조금은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길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다양성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이제 결국에는 미국이 추가적으로 이제 참전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유럽 쪽의 국가들이 같이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느냐, 이 부분들인데,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좀 제재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는 하지만은 상대적으로는 좀 군사력이 같이 움직이진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려감이 나온다라면 소위 말해서 조금 장기화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은 좀 빠르게 일단락이 될 것인지 아닌지는 일단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된다는 관점과 더불어서 이러한 과정을 늘 말씀을 드리죠. 예전에도 그랬고, 우리가 과거에 전쟁이 일어났었던 그 과거의 역사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물론 그 과정이 힘들었지만 결국에는 빠른 시일 안에 회복되었었던 포지션들이 연출이 되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도 결국에는 시간적인 흐름을 조금 한 발자국 멀리 뒤에서 지켜보시면서 여유롭게 지켜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뭐 사실 오늘 같은 장에서 뭐 쉽지 않은 분들이 어디 있었겠습니까만은 결국에는 이러한 과정들도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일단은 뭐 간밤에 움직였었던 분위기, 그리고 이제 오늘 밤에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제 내일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잠잠한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최근에 형성되었던 저점권이 있는데 그 구간대를 추가적으로 이탈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가 이제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오늘도 전반적으로 좀 눌렸었던 과정에서도 그나마 긍정적이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소위 말해서 분 차트상의 흐름이 쌍바닥 아니죠, 쓰리바닥이 연출이 되었던 부분들도 있었어요. 물론 반등에 대한 서막이 연출이 됐다라는 것보다는 소위 말해서 어느 정도 지지선을 만들어주는 포지션들이 연출이 되었다라는 점에 어느 정도는 조금 위안을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저는 좀 드려보고 싶고요.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추가적인 하락은 소위 말해서 어느 정도 이제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어떻게 좀 잘 버텨낼 것이냐가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뭐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결과물이 나왔지만은 소위 말해서 빠르게 해결이 되기를 조금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저점권 이탈을 하느냐의 그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 밖에 관련된 사항들, 그리고 이 속에서도 탄탄한 종목들도 공략해 주셔서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무려 4종목 오늘 전문가님께서 공략했던 종목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특히나 뭐 관련주인 GSA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장중 28%로 누적 상승은 여러분 무려 154%입니다. 4번이나 이렇게 또 전략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이 4번의 기회에 전문가님과 함께 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155%에 가까운 수익 보셨을 텐데요. 그럼 그 GS2부터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수급이 당연히 이런 사태로 이쪽 섹터에 쏠렸는데 그 관련 종목이었던 GSE 그 전에 이미 잡아주셔서 탄탄하게 또 이런 상승 수익으로 여러분 실현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발 군사적 긴장감이 치닫으면서 뭐 아무래도 이 GSA도 함께 그 주가가 이렇게 치솟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사실 외신에서는 이미 또 특히나 그 미국에서는 이미 침략 전쟁이다라고 규정을 지으면서 이 우려감, 긴장감을 더 고조화시키는 분위기긴 합니다. GS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내일도 계속해서 이런 흐름 이어갈 거라고 보세요? 사실 뭐 저희가 매집을 하고 짧은 시간 안에 큰 수익을 안겨드린 것까진 좋아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소위 말해서 좀 증시와는 반대로 움직이는 종목이죠.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급등했었던 종목군들의 대부분이 사실상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왔었던 관련된 이슈와 함께 상승폭을 만들어줬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기업이 조금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긴 합니다. 왜냐면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움직여줘야 종목군들도 회복이 되면서 전체적인 지수의 움직임들도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아쉽게도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원하는 기대치만큼 움직여주지 못한 채 일단은 계속해서 우상향의 흐름들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소위 말해서 이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이 어떻게 보면 빠르게 정리가 된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관련된 섹터의 움직임들은 조금 더 길게 상승폭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사실상 뭐 아시는 것처럼 전쟁이 났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후폭풍이 훨씬 더 우려감을 만들어준다는 얘기를 제가 이번 주에도 한번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로 인해 가지고 아시는 것처럼 원자재 가격들의 상승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고, 오늘도 사실상 100달러, 7년 만에 처음으로 100달러를 돌파를 했던 유가의 움직임들도 확인을 해봤던 것처럼 사실상 우려감이 만들어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게 계속해서 조금씩 더 파생되면서 퍼져나간다라는 부분들이 아쉬운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요즘에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있었었는데 여기에 대한 더욱더 큰 우려감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시나 전반적인 경제 상황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자연스럽게 전반적인 또 기업들의 움직임들 역시나 수급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 직접적으로 우리나라가 뭐 참여를 한다거나 아니면 영향을 받는다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파생이 되고 있는 우려감 때문에 전체적인 투심 자체가 위축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결국에 중요한 건 뭡니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빠르게 끝나는 포지션까지 연출이 되기 위한 시점을 우리가 체크하면서 소위 말해서 이쪽과 반대가 되는,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과대 낙폭주들도 분명히 오늘도 형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뭐 전반적으로 오늘 증시가 마이너스 2%, 3%가 떨어졌기 때문에 종목군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그 이상의 하락률을 보여준 종목군들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내가 갖고 있는 종목군들이 이렇게 하락하는 폭에 형성이 되다 보니까는 더욱더 크게 불안감을 가지고 계시긴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는 게 뭐예요? 골고루 매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가 언급을 드렸던 히든 종목군들 중에서 크게 급등을 하면서 이렇게 100%가 넘는 수익을 안겨드린 게 GSE밖에 없기는 합니다만은, 이렇게 계속해서 저희랑 같이 함께 하시면서 교육 받으시고 같이 장중에 리딩 받으시면서 좋은 종목군들을 좀 다양하게 매집을 하신다면 충분히 이러한 종목 같은 종목군들도 우리가 앞으로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매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지금 전체적으로 오늘도 뭐 200여 개 종목이 움직이고 2000여 개, 2200개가 넘게 떨어진 과정이기 때문에 아쉬운 건 분명한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변발성을 만들어주는 종목군들을 하나둘씩 내 포트에 담아주면서 그래도 소위 말하는 희망이라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준다라면은 이 힘든 여정 같이 좀 잘 버텨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지금 과정에서 우리가 당장에 큰 수익을 원할 수 있는 과정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씩이라도 소위 말하는 희망적인 요소가 만들어지는 종목군들로 인해서 조금씩 내 계좌를 만들어 간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힘듭니다. 뭐 힘들지 않다라면은 뭐 거짓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힘든 과정, 힘든 여정을 같이 이겨내 보시면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잠시 뒤에 뭐 해드립니까? 방송 끝나고 야간 8시에 또 교육해 드리는 만큼 오셔가지고 힘든 만큼 같이 좀 이겨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뭐 GSE에 대한 전반적인 결론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현재 이 수급으로 간다라면은 지금 오늘 기준으로 8,000원대 중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그 이상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불과 며칠 전에는 5,000원 돌파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8,00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 당연히 있다는 말씀 드렸어요. 근데 이제 현재 우려감으로는 10,000원대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말씀드렸죠. 사실 저는 이 종목이 10,000원대를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물론 우리가
다양하게 갖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이 종목 하나 올라가는 것보다는 나머지 9개 종목이 올라가는 게 훨씬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우려감으로는 10,000원대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또 이런 종목군들 계속해서 포트에 담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좀 오셔서 힘든 여정을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쉽사리 이렇게 해결되지 않을 리스크이기 때문에 그 우려감, 긴장감의 무게를 두고 목표값도 10,000원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 관련된 사항들과 전략은 여러분 이곳에서 방송이 끝나고도 전문가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서 가져다 대기만 하면 상단에 링크 뜨고요. 그 링크 터치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참여코드 번호 1004만 입력하시면 여러분 화면 속 보이는 노란톡 입장에 해서 전문가님과 직접 소통하면서 정중 대비 전략 짤 수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사실 아까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구조대가 올 수 있냐에서 두 가지 이렇게 종목을 나눴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에너지 관련주. 오늘 사실 이 리스크 기사로 인해서 관련된 거래대금이 수급이 이쪽으로 다 쏠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내일까지 이 흐름 아무래도 이어가는 거에 무게를 두는 게 낫겠죠? 전반적으로 내일까지가 아니라 제가 봤었을 때는 다음 주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사실상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죠. 물론 올라간 종목군들을 매집을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소위 말해가지고 좀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 중에서도 아직 움직이지 않은 종목군들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는 이미 오늘 올라갔고 올라와 있는 상태인 종목군들이 아니라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군들도 한번 같이 좀 공략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지금 아시는 것처럼 올라가고 있는 섹터는 극한적이죠. 정해져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일단은 올라간 종목군들은 배제하고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군들도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제가 여기에 대해서도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만약에 이제 입장을 하신다면은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잠시 뒤 약 한 8시에 한번 그쪽 섹터 중에서는 어떤 종목군들이 좀 좋은지 한번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는요.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입장하셔가지고 잠시 뒤 8시까지 한번 같이 교육 받으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우크라이나발 러시아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종목, 이 수급이 아무래도 다음 주까지 이 양상 지속될 거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그래서 이 관련 섹터에 당연히 구조대가 올 거다 라고 했지만 아무래도 이미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구조대가 도착한 거나 다름없다. 오히려 거기 이미 올라탄다면 구조대 타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 지금이라도 타야 할지는 여러분 이곳에서 공략 잡아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많은 분들 꼭 입장해서 에너지 관련주도 잡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서 가져다 대기만 하면 상단에 링크 뜨고요. 그 링크 터치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참여코드 번호 1004만 입력하시면 노란톡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포트에 계좌에 구조대 보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꼭 입장해서 그 구조대 꼭 잡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 한번 가볼 텐데요. 흥하해운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12월에 이미 히든 종목으로 공략해 주셨던 해운주 중 하나인데요. 그리고 어제 방송 함께 하셨던 분들은 알고 계시겠죠? AS 히든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도 좋았네요. 25%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고 그래서 누적이 무려 34% 가까운 누적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참 이 해운주가 오늘 같은 장 속에서 단비였습니다. 움직여졌던 섹터였는데 사실 단비가 두 종류였던 것 같아요. 해운주 그리고 엔터주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도 움직여졌는데 그중 하나인 해운주, 흥하해운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호실적, 밝은 전망 그리고 오히려 이 사태로 물류 대란이 올 수 있다라는 전망에 더불어서 이렇게 급등세를 보인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저는 그래서 사실 해운주는 이 단기적 리스크로 인해서 급등세를 보인 것도 있지만 이 실적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리스크가 사라져도 그래도 좋은 재료가 있어서 계속 이 흐름 갈 것 같다라는 전망도 있더라고요. 저는 여기에 좀 무게를 두고 싶은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일단은 해운 업종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여건들은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이미 2주 전부터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장에 대한 가시화가 되는 시점부터 결국에는 말 그대로 육로상이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해상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쪽과 관련된 섹터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와주는 포지션들이 형성이 되었었고 사실상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전부터도 계속해서 소위 말해서 히든 종목으로도 공략을 해드렸던 종목들입니다. 물론 아쉽게 최근에 좀 눌려
눌렸던 과정들이 형성이 되었지만은 결국에는 반등을 하면서 저희가 예전에 언급을 드렸던 매수가 기준으로 상승폭을 형성해 주었다는 것이 결국에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해운 업종들의 분위기 계속해서 좋아질 가능성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소위 말하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연출이 될 것이고, 최근에 눌렸던 만큼 다시 한번 예전처럼 관심을 받게 된다라면은 사실상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3,000원대 중반에 있는 흥하해운디, 제가 봤을 땐 충분히 4,000원대 그 이상의 상승률도 형성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뭡니까?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매집을 하려고 하신다라기보다는 올라왔었던 시점에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눌리는 포지션에서 지속적으로 매집을 가지신다라면은 소위 말해서 남들보다는 1원이라도 더 훨씬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는 포지션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공략할 수 있다라는 말씀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내가 습관처럼 만들어서 남들보다 1원이라 싸게 사고 남들보다 1원이라도 비싸게 파는 이러한 과정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조금씩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결국에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최근의 변동성과 함께 단기적인 급등세가 형성이 되었고, 결국에는 이러한 과정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라면은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충분히 4,000원대 그 이상도 돌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올라왔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거는 맞지만은, 올라왔으니까는 관심 종목으로 놓고 잠시 눌리는 시점, 최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 후에 눌렸던 부분, 조정권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들을 계속해서 교육을 받으셨다면은 충분히 이러한 맥점도 잡으셔서 오늘 같은 20% 상승률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올라왔으니까 내가 지금 매집을 해야지가 아니라 올라왔으니까 내가 관심을 가져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소위 말해서 조금 눌렸던 시점에서 매수를 하신다라는 생각으로 보신다라면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충분히 4,000원대 그 이상의 돌파 가능성도 있는 종목이니까 좀 유심히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미 고점이기 때문에 보유자의 일단 영역인 건 맞고, 그래도 계속해서 추세가 살아있고 흐름이 좋기 때문에 당연히 이 관심 리스트에 둔 다음에 다시 한번 타이밍이 올 때 잡는 게 좋겠다라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운주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전문가님, 이 해운주도 해운주인데 해운주와 더불어서 또 이렇게 에너지 관련주, 특히나 석유 관련주도 오늘 또 시장의 흐름이 좋았던 게 뭐 당연히 아까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국제 유가도 급등하면서 이렇게 덩달아 석유 관련주도 강세 흐름을 보였잖아요. 역시나 석유 관련주의 흐름도 이렇게 계속해서 가져가는 만큼 이 종목도 눈여겨보는 게 중요할까요? 사실 지켜볼 수밖에 없겠죠. 뭐 저희가 이야기를 드리지 않아도 일단은 수급이 그쪽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관련된 종목군들, 관련된 섹터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강했죠. 그렇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수요가 증가가 됐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는 석유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원래 움직임 자체가 그렇게까지 크지 않았었기 때문에 오늘 단기적으로 급등했었던 포지션들이 연속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사실 저는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준다라면 좋겠지만은 오히려 저희가 늘 말씀드리죠.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번쯤 눌려본다라면은 그 시점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을 해요. 뭐 결국에는 말씀을 드렸듯이 이 전쟁이 빠르게 끝날 가능성은 사실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침공을 했는데 오늘 뭐 끝날 가능성이 있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며칠 동안의 움직임은 있을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이 나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 박자 쉬어가는 시점에서 매집을 한다라면은 추가적인 추세 상승의 흐름을 가지고 추가 수익 구간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올랐던 섹터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두는 건 맞다라고 짚어주시면서 다시 한번, 그러나 지금 이렇게 고점에 갔을 때보다는 네, 언제나 같은 뉘앙스이십니다. 그 타이밍 다시 올 때 좀 눌렸을 때 한번 지켜보자라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종목이야말로 그 타이밍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정확한 타점, 공략은 여러분 이곳에서 전문가님과 소통하면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서 스캔만 하시면 상단에 링크 뜨고요. 그 링크 터치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참여코드 번호 1004만 입력하시면 지금 화면 속 보이는 노란 톡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사실 요즘 같은 이런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짙고 또
그 외신에서 기사가 뉴스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 뉴스에 따라서 시장이 많이 출렁입니다. 그만큼 타이밍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 타이밍은 꼭 전문가와 함께 해야 여러분 실수하지 않고 정확한 수익으로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노란톡 통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소통하면서 장중 대비 전략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이렇게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든든한 또 이런 오히려 급등을 이용해서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종목도 공략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히든 종목 뭐 기대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오늘은 어떤 히든 종목으로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더 궁금하네요, 전문가님. 사실 어차피 지금 시점에서는 분위기 자체가 한쪽으로 쏠렸다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뭐 오늘 급등한 그 섹터들이 말 그대로 지금 관심도를 받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흐름들이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면서 소위 말해서 눌렸었던 시점들이 다시 반등할 수 있는 포지션들을 만들어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라면은 결국에는 저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또 코로나 관련된 섹터를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뭐 아시는 것처럼 워낙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강하다 보니까는 거기에 좀 묻히긴 했지만 맞아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죠. 10만 대가 돌파하고 지금 15만, 17만 대까지 나왔고 지금 조만간에 3월 달에는 이제 20만 명에서 30만 명까지도 나올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지금 계속해서 형성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관련된 섹터들의 움직임들이 실질적으로 변동성을 좀 강하게 연출되고 있는 것들도 사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뭐 잠시 뒤에 저희가 얘기를 드리겠지만 저희가 이번 주에 드렸었던 관련된 섹터의 종목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급등하는 포지션들이 연출이 되었어요. 그만큼 시장이 눌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쪽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섹터의 흐름들이 우리는 포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히든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희가 최근에 꾸준히 밀고 있는 섹터인 코로나 관련된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역시나 그 과정에서도 소위 말하는 과대 낙폭과 함께 눌림 구간을 한번 매집해 보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한번 공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이런 시장 어떻게 나의 포트를 지킬 수 있을지 어떤 뭐 관망의 자세로 해야 될지 매수를 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고민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슈 관련된 거 짚어주시면서 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여러분 오늘 또 금일 0시 기준으로 역시나 17만 명대가 나왔습니다. 이 우려감으로 인한 네, 관련된 종목들 오늘 또 히든 종목으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로 6글자 히든 종목 준비해 주셨습니다. 뭐 이 시간대가 사실 저녁 시간이라 뭐 먹는 걸로 이상형 월드컵 하면 괴로워요 하시는 분들 있으셔서 네, 저도 배고프기 때문에 같이 괴롭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햄버거 이상형 월드컵 준비를 했습니다. 햄버거 좋아하시죠, 전문가님? 그렇죠. 햄버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럼 바로 갈게요. 쉑쉑 맘스터치. 저는 네, 진심으로 이렇게 꼭 왜냐면은 좋아하는 장르가 나오면 진심으로 고민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맘스터치 햄버거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오, 네. 정말요? 네, 맛있는데. 쉑쉑도 한 번? 한두 번. 그럼 쉑쉑? 네, 그래도 좋습니다. 먹어본 게 쉑쉑 버거킹. 그래도 버거킹이죠. 버거킹. 네. 버거 와퍼? 그렇죠. 거기는 좋습니다. 버거킹 KFC. KFC죠. 근데 KFC는 햄버거보다는 치킨. 치킨. 치킨이죠. 햄버거보다 치킨. 치킨도 맛있죠. 이거는 전문가님이 모르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버거킹 이삭 버거. 처음 듣는. 이삭 토스트에서 버거가 나왔습니다. 정말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버거킹. 버거킹 안 먹어봤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버거킹 노브랜드 버거. 저는 그래도 버거킹. 노브랜드도 먹어본 적은 없어요. 맛있는데? 나왔다고는 들었는데 먹어본. 제 주변에는 그런 게 없어요. 네, 이제 큰 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버거킹, 롯데리아. 어쩔 수 없죠. 롯데리아죠. 그렇죠. 네. 롯데리아 불고기 먹어? 빅불. 빅불. 2장 깔아야죠. 패티는 2장으로. 2장으로 깔고 좋습니다. 자, 그럼 또 양대 산맥 나옵니다. 롯데리아, 그다음 뭐죠? 맥도날드. 그렇죠. 뭘까요? 맥도날드겠죠. 맥도날드예요? 저는 맥도날드 맥너겟 맥모닝. 맥모닝. 네, 저는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맥모닝 진짜 맛있죠. 그래도 맥도날드는 여러분 뭐니 해도 요거죠. 아우, 감튀죠, 여러분. 감튀 케첩이랑 이 소금 짭짤한 맛. 이곳에서 6글자 오늘의 히든 종목 찾을 수 있습니다. 종목 명보다 중요한 정확한 타점 이곳에서만 받을 수 있는 거 아시죠? 오늘 오후 8시에 무료 교육 통해서 여러분 이 전략 잡아주십니다.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서 가져다 대기만 하면 상단에 링크 뜨고요. 그 링크 터치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참여 코드 번호 1004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오늘 오후 8시에 무료 교육 열리는 링크가 이곳에서만 공유되고 그 교육을 통해서 전략까지 잡아주시니까요. 많은 분들 꼭 함께해서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꼭 잡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러분이 기다리는 두 번째 히든 종목과 함께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하락장 속에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주신 박영근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또 맛봤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리오프닝주 관련주로 또 구분이 되는 YG 플러스 또 전문가님께서 공략을 잡아주셨는데요. 네, 오늘 또 이 하락장 속에서 무려 9%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뭐 리오프닝주 관련주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오늘은 또 그 속에서도 엔터주가 강하게 움직였는데 바로 실적 때문에 무엇보다 실적이 잘 나와서 이런 흐름을 보였고요. YG 플러스 역시 아무래도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 성과를 달성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네, 이렇게 장중 또 강한 흐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문가님 이 리오프닝주의 강세가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오래 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라도 나의 포트에 관련주 하나라도 담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많은 분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전문가님께서는 사실 지금 타이밍에 뭘 담기가 꺼려지는 시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리오프닝주, 관련주 담아야 한다고 보세요? 자,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오프닝주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두면서 짧게 보실 거면은 사실상 리오프닝주들을 보시는 것은 다소 욕심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조금 중장기적으로 어차피 지금 아시는 것처럼 리오프닝주들은 결국에는 코로나가 꺾여야만이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군들이에요. 하지만은 양호한 추세의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들도 실질적으로는 분명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뭡니까? 사실 뭐 아시는 것처럼 리오프닝 관련된 섹터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뭐 항공도 있을 것이고 뭐 여행도 있을 것이고 뭐 카지나도 있을 것이고 뭐 놀이 문화 쪽 있을 것이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게 된다라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화장품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좀 전에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엔터주들도 마찬가지로 리오프닝주들로 편입이 되어 있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 수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소위 말해서 이제는 정점을 3월 달에는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는 것처럼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최정점을 찍고 조금씩 감소를 하고 있는 포지션들이 포착이 됐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시겠지만은 80만 명까지 최고 정점을 찍었다가 지금 두 자릿수 점점점 줄어들면서 우리나라보다 적게 확진자 수가 나올 만큼 지금 많이 줄었다라고 해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그 수순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고 이제 그 과정을 저희는 3월 달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어느 시점에서 소위 말하는 최정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국에는 정점 뒤에 꺾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말씀드렸던 이 리오프닝 주들도 올라갈 수 있는 여건들은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원한다라면 리오프닝 주들을 매집하시기보다는 변동성이 큰 소위 말하는 과대 닥북주들을 공략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나는 조금 더 한 발자국 멀리서 나는 3월, 4월, 5월 그때까지 바라볼 수 있다. 좀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당연히 리오프닝 주들은 지금 시점에서 소위 말해서 요즘에 어때요? 급락했죠? 그러한 시점에서 포트에 한두 개 정도는 담아 두시는 것도 충분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는 일단 뭐 리오프닝 대장주적으로 본다라면 일단은 첫 번째는 역시나 항공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여행 쪽 섹터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후발주자가 결국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화장품과 엔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일단 이 두 가지 섹터들은 결국에는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조금 단기적인 흐름으로 아닌 조금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보셨으면 한다는 투자자분들은 당연히 포트에 한번 담아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기가 시기인 만큼 리오프닝주 당연히 포트에 담아둬야 할 종목이다라고 하셨지만 조금은 긴 호흡으로 5월까지는 한번 지켜볼 호흡으로 중장기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뭐 리오프닝주가 워낙에 많아서요. 뭐 화장품, 항공, 여행, 엔터, 카지노까지 리오프닝주라고 할 수 있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아무래도 항공이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 화장품, 뭐 엔터가 움직여 줄 거다라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너무 넓어요, 범위가, 섹터가. 화장품주도 너무 많고 엔터주도 너무 많고 사실 전문가님께서는 아무래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리오프닝주보다는 관련주, 뭐 치료제나 백신 쪽으로 많이 무게를 두고 공략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공략주에 리오프닝 관련주가 그렇게 많진 않더라고요, 비중이. 뭐 사실 저희가 그쵸? 최근에 뭐 언급드렸던 종목군들 중에서는 비중으로 따지면 많진 않아요, 사실. 하지만 뭐 그래서 비중을 넓혀야죠. 네, 뭐 넓힐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 오늘 한번 넓혀볼까요? 말 나온 김에? 오늘도 넓혀야 됩니까? 오늘도 넓혀야죠. 아니, 이건 뭐 조금이지. 화장품, 엔터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항공주는 사실 너무나 극한된 것 같아가지고 화장품, 엔터주는 너무나 많잖아요. 네. 5월까지 좀 중장기로 봤을 때, 좋습니다. 그럼 5월까지 중장기로 봤을 때 목표까지 해서 이 종목 어디까지 갈 것 같다라는 걸로 해서 오늘 한번 시원하게. 저는 뭐 지금 보고 계신 종목도 충분히 10,000원 이상 갈 거라고 생각해요. 뭐 네. 보고 계신데요? 그게 뭐겠습니까? 저희가 좀 전에 지금 언급드렸던 종목이잖아요. 오늘 아쉽게
뭐 종가 기준으로 많이 윗꼬리를 달아 YG 주었지만은 플러스요? 네. 저는 그 종목도 충분히 YG 가능할 거라고 플러스는 이미 생각하고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 분들 그 엔터주잖아요. 화장품 쪽, 화장품이나 항공 쪽.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요즘 좀 지켜보지를 않아가지고 그런데 오. 사실 YG 플러스도 화장품 쪽에도 편입이 되어 있어요. 아, 네. 범위를 좀 넓히라니까. 왜 자꾸 범위를 또 넓혀서 좁혀요? 말씀드렸잖아요. 화장품에서도 YG 플러스, 어. 엔터에서도 YG 플러스. 그럼 항공이야, 항공. 항공은 좀 체크해 봐야죠. 제가 뭐 지금 당장 좋습니다. 그럼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메디아나 리뷰 얼른 할 동안 전문가님 숙제하고 계세요. 항공주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범위를 넓혀 가야죠. 뭐 코로나 관련주도 좋고 또 이런 사태에 대해서 또 많은 급등으로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도 좋지만 전문가님이 또 리오프닝주에 대해서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시야 타의적으로 넓혀 드리겠습니다. 항공주 숙제를 드렸고요. 그럼 숙제 하시는 동안 메디아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하락장 속에서 메디아나 코로나 관련주로 이 종목도 흐름이 좋았는데요. 좀 좁혀보면 산소포화도 측정기 관련주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 히든 종목이었고요. 오늘 보면 장중 10.72%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하락장 수급이 쏠렸기 때문에 10%대의 소중한 또 상승세였는데요. 특히나 오늘도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7만 명대고 그래서 이 재택치료 대상자 수가 어제보다 무려 6만 6천 명대를 넘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산소포화도 측정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관련주 역시 시장에 이렇게 관심을 받은 건데요. 전문가님 숙제하느라 정신 없으신 건 알겠지만 메디아나 보면요. 네. 차트 보니까 장 초반 이 고점 대비해서 약간 밀리면서 그래도 마감을 했더라고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한데 메디아나에 대한 전망과 코멘트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땐 충분히 또 공략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어저께도 분명히 얘기를 드렸죠. 저희가 어저께 장중에 몇 퍼센트, 6%, 7% 올라왔던 종목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저께 기준으로 장중에 7% 올라온 종목이 바로 이 메디아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화요일 날에 이 종목 공략해 드렸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소위 말해가지고 지금 시장에 눌리고 있는 포지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종목은 이번 주에 지지선을 만들어주면서 조금씩 우상향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점권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아쉽게 오늘 종가 기준으로 윗꼬리를 상당히 길게 형성해 주었지만은 전체적으로 제가 봤었을 때는 현재 연출된 이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다시 한번 또 매집의 공략을 해볼 수 있는 포지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오늘 저희는 이 종목으로 수익을 챙겼지만은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온 만큼 역시나 마찬가지로 일단은 수급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략을 해봐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뭐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이 종목이 장중 10%대를 상승했기 때문에 저희는 소위 말해서 두 자릿수가 나오면 일단은 수익을 챙기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챙겨 드렸지만 다시 한번 또 원점이 왔기 때문에 여전히 지켜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진자 수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정점이 되기 전까지는 관련된 종목군들, 관련된 섹터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저는 충분히 계속해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쪽 관련된 섹터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파생되고 있는 종목군들도 같이 지켜보셨으면 어떨까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디아나 고점 대비 아무래도 밀려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아직까지 매수 타이밍이 있다라고 짚어주신 것 같고요. 코로나 관련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되는 이 확산세 그 우려감에도 무게를 두시면서 관련주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워낙 뭐 코로나 관련된 그런 종목들 많이 또 공략해 주시고 그런 종목들 공략할 때마다 또 좋은 흐름으로 여러분께 화답했기 때문에 그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은 이곳에서 소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서 가져다 대기만 하면 상단에 링크 뜨고요. 그 링크 터치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참여코드 번호 1004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런 종목들은 그 안에서도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꼭 전문가님과 함께 전략 짜시면서 그런 순환매 돌 때마다 수익 실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히든 종목 바로 가볼 텐데요. 오늘은 또 어떤 두 번째 히든 종목으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코로나 관련주일까요? 아닙니다. 코로나 관련주는 아니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과대닭 폭주들도 저희가 또 다시 한번 공략을 해봐야 되겠죠. 뭐 오늘 아시는 것처럼 워낙 증시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쪽과 관련해가지고 동방급락세가 형성된 종목군들이 대부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소위 말하는 과대닭 폭주에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을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저희가 최근에 이 종목으로 좀 좋은 결과물을 얻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사실상 저희가 히든 종목으로 수익을 챙겨 드렸었고 다시 또 눌렸기 때문에 또 재차 공략을 하게 되는 소위 말하는 저희의 사골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뭐 사골주는 괜히 사골이 아닙니다. 뭐 끓일수록 진해지는 국물처럼 뭐 공략할 때마다 수익으로 언제나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꼭 이 두 번째 히든 종목은 더욱더 전략까지 잡아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 세 글자고요. 제가 그림 퀴즈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드리기 전에 전문가님은 혹시 얼주가라고 아세요? 얼주가? 네. 오, 아세요. 얼주가 무슨 뜻이게요? 그 깜짝 놀랄 만한 뉴스입니까, 그게? 네. 오. 저는 근데 먹진 않아요, 아이스. 오, 진짜 아메리카노를. 아시는데 좋습니다. 아이스 안 드십니까? 저는 아이스는 먹는데 아메리카노를 제가 잘 안 먹으니까. 좋습니다. 네. 저는 그래도 여러분 얼죽하죠. 우리는 추워도 커피는 뭐다? 아이스다. 여기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오늘의 히든 종목 세 글자 제가 그림 퀴즈로 준비를 했습니다.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있고 샘물도 있고 스마일도 있네요. 이거 잘 조합해보면 오늘의 히든 종목 알 수 있고요. 그래도 종목 명보다 중요한 건 전문가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매수 타점이겠죠. 그 타점은 이곳에서 여러분 공유하고 있습니다.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서 가져다 대기만 하면 상단에 링크 뜨고요. 그 링크 통해서 참여코드 번호 1004만 입력하시면 노란톡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오늘 오후 8시에 무료 교육 열리고 어제 사실 무료 교육 쉬셨기 때문에 오늘 할 얘기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 관련된 사항들 모두 오늘 오후 8시에 들을 수 있으니까 꼭 입장해서 교육까지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히든 종목 맞췄으면 뭐가 남아있죠? 숙제 검사가 남아 있습니다. 항공주 숙제 해결하셨나요? 사실 제가 최근에 항공주들을 좀 변동성을 봤는데 그렇게까지 변동성이 좀 만족할 만한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가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예전에 언급을 드렸었던 항공주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 아실지는 모르겠어요. 모르시면 들어오십시오. 섬나라? 섬은 아니죠. 섬나라 아니에요? 네. 그럼 뭐지? 어떤 우리나라죠, 종목이지? 우리나라. 제주? 아니죠. 티? 아니죠. 뭐예요? 그 중에 하나 있겠죠. 어... 저가항공사 중에 하나. 하나만. 저가항공사 중에 하나 있겠죠. 저가항공사? 네, 그 중에 하나. 힌트를 안 주시네요. 저가항공사까지만 주실 거예요, 정말? 지금 대부분 다 나왔잖아요. 별 모양? 아니요, 별 없어요. 별 없어요? 네,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거랑 좀 연관성이 있어요. 흥하해운. 흥하해운이랑 연관성이 네. 있다고요? 네. 어떻게 연관성이 잘 있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출해 보십시오. 흥하해운을 어떻게 힌트를 주셨는지. 해운대. 네. 네. 네, 그렇게 유추가 되죠. 와우! 네. 여러분, 제가 맞췄어요. 흥하해운 저와 오랫동안 또 전문가님과 함께 하셨던 분들은 알고 계시겠죠? 흥하해운을 제가 여러분 어떻게 힌트를 드렸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해운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해운대는 우리나라에 부산에 있다. 우리나라에 있다. 네, 그걸로 항공주 힌트를 주셨고요. 뭐 사실 여러분 이 종목 명보다 중요한 건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을 짜는지 정확한 타점입니다. 그 타점 이곳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얼른 기본 카메라 어플 켜서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상단에 링크 뜨고 그 링크 터치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참여코드 번호 1004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꼭 항공주까지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뭐 포트에 대한 범위도 넓혀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뭐 아시는 것처럼 사실 뭐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체적으로 결국에 중요한 것은 전반적인 증시의 회복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결국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빠르게 해소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오늘 이제 침공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과연 반군이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라가 차별을 하느냐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좀 빠르게 끝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이 말씀이 저희가 내일도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면서 저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얼른 이 사태가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거래하시느라 많은 투자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